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FT뱅크의 다니엘입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임폼트로 시작하게 된 세미나예요. 원래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외부 분들 대상으로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우리 테크 세미나 한번 이제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NFT뱅크가 만들어 나가는 NFT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NFT뱅크의 대표이자 현재 지금 또 해시드에서 벤처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다오라는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다오죠. 다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NFT는 다들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NFT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죠. 펀저블하다라는 건 대체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의 대체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보면 가치의 대체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은 여기 대체가 가능한 펀저블 토큰에 대한 부분들이 펀저블이란 뜻에 대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1달러는 1달러랑 같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교환 가능하고 대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non-fungible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가치나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쉽게 대체가 힘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 non-fungible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NFT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컨셉츄얼리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무한한 디지털 세상에 유한성을 부여했다. 증명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이다.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메타버스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다. 뭐 이런 표현 등등을 씁니다. 근데 뭐 가장 그냥 이해하기 쉬운 컨셉은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증명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이다.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에서 존재하고 거래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명백한 나의 자산이다. 이게 가장 그냥 이해하기 쉬운 NFT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것도 제가 좀 자주 언급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NFT 이게 게임 아이템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다양한 디지털 재화들이 NFT의 형식으로 발행이 돼서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원래 존재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양한 버추얼 에셋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 우리 뭐 어려서부터 메이플 스토리, 뭐 바람의 나라, 리니지 다양한 게임들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다양한 디지털 재화도 구매도 해보고 거래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알기로는 또는 나랑 같이 게임 플레이 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 이게 현금으로 사려고 해도 몇천만 원 줘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근데 그 몇천만 원짜리 되는 그 내 디지털 어떻게 보면 에셋, 게임 아이템을 어디 가서 그거 맡기고서 뭐 돈 빌거나 하는 게 불가능해. 왜냐? 그거는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도 그 버추얼 에셋이라는 것도 사실상 뭐 리니지, NC소프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비츠 앤 바이트이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서 은행 가서 요거 맡겨 돈 빌릴게요. 전당포 가서 뭐 시계 대신에 내 바람의 나라 아이템 맡길게요. 돈 빌려주세요.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NFT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이시겠지만 이게 메타마스크에 실제 내 NFT가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오픈시랑. 그러면 얼마든지 이 NFT는 다른 지갑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쉽게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명확하게 내 소유권이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NFT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는 내 명예 자산이다. 다시 말해서 이걸로 뭘 하든 그거 내 맘이다. 자, NFT를 좀 스펙트럼으로 쪼개서 더 상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많은 분들이 NFT 하면 갖고 계신 오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NFT는 어떤 아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그 미디어와 언론도 한몫했습니다. 비플스의 뭐 에브리데이스 이런 작품이 뭐 수백억에 팔리면 이제 기자들 재밌어갖고 그 기사 많이 올리죠. 뭐 수백억에 팔렸다고.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NFT 하면은 이제 아트로 오해를 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상 NFT 마켓에서 아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고요. 실제 거래되는 비율로 보면 전체 마켓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딱 봤었을 때 감을 바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NFT 얘기하면 아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NFT에는 장르가 또 되게 많습니다. 아트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PFP라고 해서 그 프로파일 픽처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내 아바타 성격의 프로파일 이미지들로 구성이 된 NFT가 있고요. 또 컬렉터블스라고 해서 수집품의 형태를 띠는 NFT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밍 NFT도 있고 메타버스의 땅을 사고 파는 랜드라는 또 장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뭐 그 프랙셔널 오너십이라 해서 잘게 쪼개서 NFT를 판매하는 ERC20 토큰의 형태를 따르는 그런 쪼개져서 판매되는 NFT까지 되게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펀저블한 영역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끝이 아트가 가장 넌 펀저블한 NFT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NFT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표현하긴 하지만 실제 굉장히 이제 점점 더 펀저블해지는, 그래서 더 많이 퀀티파이어블하고 더 리퀴드하고 더 데이터가 많고 그다음 훨씬 더 펀저블한 영역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흘러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는 모든 아트가 전부 다 대부분 다 다르죠. 같은 아티스트가 만든 작품들도 판화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애들이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만히 되기 때문에 정확히 퀀티파이어블한 메저로 이 가치를 판단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PFP가 있죠. 이거는 크립토펑크, 뭐 BAYC 같은 NFT들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희소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크립토펑크는 뭐 좀비도 있고 에일리언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요. 이런 타입에 따라서 이제 고화가 나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실제 가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수치적인 요소가 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블스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하게 내가 얼마만큼 뭐 브리딩을 했느냐, 이 특성의 희소성은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고요. 게이밍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게임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훨씬 그게 수월하다는 사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랜드. 랜드가 어떻게 이 다양한 장르 중에 또 가장 펀저블한 요소를 갖고 있지? 라고 보면 랜드는 같은 모양 같은 규격으로 존재해요. 다만 다른 건 이제 지역 특에 따라서 가격이 좀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세상에서도 약간 강남이랑 강북처럼 이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게 되고요. 하지만 국소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가격대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말 갖고 싶었던 땅을 못 사더라도 그 바로 인접한 땅들을 뻥 대신 닭이라고 살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되게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또 NFT를 우리가 증권화시켜서 자기 쪼개서 판매하는 경우 가장 펀저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NFT가 존재하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저희 NFT 뱅크에서 가장 집중하는 수치적인 정보들이 어느 정도 존재해서 좀 정확한 밸류에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영역.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생겨날 NFT 금융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산으로 쓰일 NFT 장르들에 저희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NFT는 알겠는데 NFT 뱅크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야?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당연히 자랑부터 좀 해야겠죠? 네, 전 세계 NFT 호들러가 가장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동 관리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이제 자산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자산을 많이 연동을 해서 관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옛날 데이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연동해서 관리한 자산이 이제 4조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다시피 이것도 좀 옛날 자료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탑티어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뭐 A16Z, 뭐 세콰이아, 그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다음에 드래곤플라이, FTX 거래소는 다 아시죠? 알라메다, 그다음에 뭐 갤럭시 디지털, 펜테라, 코인펀드, 그 외에도 한 30개가 넘는 펀드들에서 저희한테 항상 러브콜을 주고요. 실제로 다 이메일 온 것들이요. Reaching out from Sequoia, 뭐 네, catching up, 뭐 많이 연락이 옵니다. 실제 이 중에서 저희가 또 함께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함께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저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면서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요. 해시드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1KX 뭐 테라에 투자한 그 유럽 쪽 펀드죠. 그래서 이 세 곳이 저희를 초반에 백킹을 하면서 굉장히 그 날개를 달고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고요. 특히 뭐 DCG 같은 경우에는 산하의 그 제네시스랑 코인베이스, 뭐 코인리스트 등등 뭐 디센트럴랜드 다양한 뭐 수천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한 곳이고요. 앞으로 저희랑도 되게 재미있는 NFT 금융 세상을 또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저희 Y 컴비네이터한테 상처를 준 그 회사죠. 당연히 모든 슈퍼 탤런트가 모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그라운드엑스, 뭐 위드, 토스, 마켓컬리, 뭐 골드만, 뱅크샐러드, 넥슨 되게 다양한 곳에서 저희 그 탤런트들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는 NFT 가치 평가와 자산 관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NFT 금융 생태계로 점점 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소개하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저희 NFT 뱅크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NFT 뱅크예요. 이게 한 2년 전쯤인데요. 이때는 오른쪽에 봐보시면 이게 크롬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어서 클릭하면은 이 NFT 하나하나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NFT는 마이 크립토 히어로라는 일본 쪽 RPG NFT 게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검이고 이 검에 토큰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이 프라이스 트렌드와 함께 지금 가장 그 옵티멀한 프라이스 레인지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유틸리티랑 희소성이랑 뭐 지금 프라이스 트렌드랑 컨트리뷰션 어마운트랑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NFT들을 여기 하나하나씩 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요청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기네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들어와서 여기서 프라이스 서치를 해보는데 그냥 자신의 크립토 지갑 하나 넣으면 다 되게 해주면 안 되냐. 네, 그런 바람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NFT 프로젝트도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뭐 엑스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갓선체인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본인들의 NFT도 여기서 가치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를 좀 해주는 기능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이 그런 이유는 되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2018년 말부터 디스코드에서 거의 살았었어요. 맨날 회사 끝나고 가서 이제 새벽까지 같이 애들이랑 놀고 주말에도 하루 종일 거기서 놀고. 근데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유저들이 언젠가부터는 NFT를 자산으로 느낀다라는 점.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이더리움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한번 사보지. 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정말 자산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 자산들 있으면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 보게 되잖아요. 되게 비슷하게 이 유저들도 이제는 이 가격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 NFT 뱅크가 프라이스 서치 기능으로 런칭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프로젝트 단에서는 본인들의 자산들이 여기에 들어와야만 이제 그들의 유저들이 그거를 더 의미 있는 자산으로 계속 느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갖고 있고 더 열심히 투자할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들어온 요청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더 지나서는 9개의 프로젝트가 서빙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더리움 위에 있는 NFT와 뭐 폴리곤, 클레이튼, 로닌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더 블록체인을 추가가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블록체인 그 다음에 뭐 솔라나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이제 더 더해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NFT에 대한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이거 동영상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픈시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클릭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리스팅 올라와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NFT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디테일 버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들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러프했죠. 자, 그러던 NFT 뱅크가 이제는 거의 모든 이더리움에 존재하는 NFT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이제 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진화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 NFT 뱅크에서 이제 프라이스 서치 탭에 들어오셔서 NFT 각각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이 얼마이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대형 길드들을 위한 투자 은행으로도 이제 진화 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유저들이 들어와서 자산 관리를 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스칼라십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P2E 게임에서 이런 뭔가 대여 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NFT 뱅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뭐 수천억의 이제 자산을 NFT로 갖고 있고요. 이제 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NFT의 수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자산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NFT 뱅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의 수단들이 이제 필요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뭐 파트너십 맺고 함께한 데들이 이제 NFT 파이라고 해서 NFT 대출 서비스를 내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젝티브 다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옵션 선물 쪽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저희 쪽 밸류에이션 API를 가져다가 쓰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로 하여금 다양한 NFT 금융 서비스들이 저희 NFT 뱅크 API 위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또다시 그들과 함께 구성한 그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런 길드를 비롯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길드들의 니즈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구 푸딩을 내부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희 팀 내에는 총 6개의 길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스칼라십이 존재하게 되고요. 저희 NFT 회사 차원에서 이 각각의 팀이 구성되면 투자를 해드려요. 그래서 투자를 받은 금액으로 실제 NFT를 구매를 해서 실제 스칼라십을 세팅을 하고 운영을 또 해보는 경험들을 하면서 실제 길드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의 니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충족을 시켜줘야 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 좋게도 수익률도 덤으로 따라왔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상당히 또 수익률이 좋은 분들은 한 달에 뭐 되게 진짜 높은 수익률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있는 슬랙 채널이에요. 그래서 스칼라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바로 알려주고요.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스칼라들의 이 변경을 또 때에 따라서는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된 NFT 금융은 NFT 뱅크 위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FT 뱅크에서 밸류에이션 모델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디맨드 모델이랑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디케이터들과 모델들도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로 하여금 NFT ETF, 뭐 NFT 담보대출 서비스, NFT 선물 파생, NFT 펀드 등이 이제 탄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는 뭐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NFT 파일을 비롯한 다양한 저희 파트너들에 의해서 공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가장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다음 세션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제가 답변할게요. NFT 하면 저작권이 꼭 붙어서 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말고도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NFT를 사고 판매한다는 것은 저작권을 사고 파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작권이나 전송권이나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NFT는 소유권만을 얘기할 뿐이지 그 저작권을 넘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NFT와 그 저작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유권을 파는 것과 저작권을 파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저작권을 판다는 뜻은 그 아티스트한테는 정말 엄청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서사와 띠을 가지고서 이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만든 작품을 그에 대한 소유권을 파는 것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저작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다 파는 거는 좀 다른 얘기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그 NFT와 그다음에 실제 이제 저작권이나 전송권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판매되는 경우는 물론 시도는 되고 있으나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선물 파생 프로덕트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요. 혹시 프로덕트 설계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이신지 짧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NFT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생태계에서는 그 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NFT에 비단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실물 경제에서도 우리가 항상 겪어왔었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낮은 대표적인 자산이라면 부동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동산은 리츠 상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동화 금융을 가져와서 이제 유동화를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매출 채권에 대한 유동화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에 대한 미래에 들어올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유동하는 것들은 실물 경제 금융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던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 이제 NFT 금융 영역에서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칼라십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들한테 NFT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정산을 돈을 서로 나눠 갔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이 NFT, X라는 NFT가 더 이상 이쁜 JPEG 파일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NFT가 이제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스칼라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될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유동화죠. 미래에 들어올 수익에 대해서 지금 미리 캐시플로우를 유동화시켜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상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저희 NFT뱅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조금 더 시간이 돼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이제 곧 나올 거여서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뱅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요. 자, 가장 아이디얼한 자산 관리란 무엇일까라고 보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NFT를 잘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잘 샀다면 내가 이 NFT를 갖고 있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 과연 수요는 존재해서 내가 마켓에 내 NFT를 내놓으면 팔릴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NFT가 이쁜 쓰레기로 내 지갑에서 남아있는 거 아닐까? 하는 다양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을 빨리 팔아야 될 때 쉽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유저의 이 전리를 봤었을 때 각각의 이 페이즈마다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하나 타겟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이냐, 다양한 그 인디케이터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갖고 있는 동안에는 내 NFT는 실시간으로 지금 얼마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등등을 아실 거고요. 판매한다고 했었을 때는 때에 따라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인스턴트 셀 기능이라는 걸 이제 조만간에 또 도입을 할 거고요. 뭐 참 질문 많은데요. 모든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남아서 계속해서 Q&A를 받을 테니까요. 그때 나머지 그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